자, 이번 시간에는 복대리입니다. 79페이지죠. 복대리요. 자, 먼저 복대리란 것은 본인이 지명한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아니고요.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복대리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복대리란 것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에 대한 대리인입니다. 좀 특이하죠. 선임은 대리인이 하는데 대리 관계는 본인을 위해서 대리하는 거예요. 복대리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그래서 선임하는 행위예요. 이 선임 행위를 말하느냐, 선임하는 행위,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복임행위. 결국은 복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복임행위로부터 발생한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 한다. 이래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예컨대 자,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A 토지를 을한테요. 대리권 수여하면서 대리권 수여 A 토지를 처분해달라 라고 대리권 수여했네요. 그러면 이 을은요. 대리인이 되죠. 뭐 대리권 줬으니까 이미 대리인이 될 겁니다. 이미 대리인이 자, 자기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자기가 이 처리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정이라는 사람한테요. 즉, 을 대리인이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정이라는 사람한테 야, 저 A 토지 좀 처분해줘. 갑소유 토지 좀 처분해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복임행위예요. 요 행위가. 요 행위가 바로 복임행위란 거예요. 이렇게. 야, 정아, 네가 갑소유 A 토지를 좀 네가 좀 처분해 줄래? 이렇게 네가 좀 일처리해 주라. 라고 이렇게 앉혔어요. 이때 앉으면 이 정이라는 사람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 복대리라 그래요. 이게 층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복대리는요, 이 A 토지를 처분해야 되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렇게 대리권 발생하죠. 이렇게. 자, 이 대리권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본인과 사이에. 자, 이 대리권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보니까 본인이 준 건 바는 없잖아요. 본인이 정한테 대리권 자 받아라 이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났냐? 바로 여기 복임행위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복임행위를 하니까 여기 대리권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리권이 발생하면 본인과 사이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요 개념요. 복대리인이란 것은 복대리 제도에서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선임해서 그 자리에 앉혀요. 복대리인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선임행위라는 복임행위를 하게 되면 드디어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복대리인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지위를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지위. 복대리인, 이 사람 정의 지위.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대리인이 복임행위 하니까 대리인으로 복대리인이 들어오는데 이때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해서 대리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은요, 상대방과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병. 상대방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매매계약, A 토지 매매계약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표시하겠죠.
이 사람이, 그죠? 이 내용 왜 그렇게 하나요? 왜 이렇게 해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요거죠. 본인 갑의 대리인이니까. 복대리는, 그죠? 이렇게 현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토지 매매 계약을 대리행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 하면 효과는 어떻게 돼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렇게 대리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이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대리 효과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대리 제도도요, 복대리라는 이 대리인도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효과 관계. 그렇죠? 삼명 관계, 이렇게 삼명 관계. 자, 이때 복대리인의 대리권. 이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이게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 대리권, 대리인의 대리권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그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안에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여기 와서 복임행위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복임행위의 성질은 첫 번째, 대리인의 행위다. 두 번째, 대리인의 행위이지만 절대로 대리 행위는 또 아니다. 절대로 대리 행위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명하지 않죠. 대리 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다가 현명하지 않으니까 대리 행위가 아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현명, 복임행위는요, 자기 이름으로 한다 했죠? 본인 이름으로 복임행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복임 안 해요. 복임행위를.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명이 없다. 현명이 없으니까 절대로 대리행위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복임행위의 성질은, 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죠. 이 대리권이 그대로 존속하죠. 존속하면서 이 대리권을 하나 만들어내죠. 복임행위에서. 그죠? 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권이 병존하면서 설정되어지는 대리인의 행위죠. 병존적, 설정적 행위다.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적 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반드시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임행위의 성질, 대리인의 행위고 대리인의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으니까 대리인의 행위지만 대리 행위는 결코 아니다. 그러면 이 복임행위는 뭐냐? 대리인의 자신의 대리권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하나 만들어낸다. 그래서 병존적, 설정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네 번째,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발생한다, 그죠? 알겠죠?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다. 여기 설정한다, 그죠? 설정. 그렇죠?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 복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복대리인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 지위는 본인을 위해서 대리합니다. 두 번째, 복임행위로부터 나오는데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행위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복임행위를 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이미 대리인입니다.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언제나. 예외 없습니다.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복대리인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복대리 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자,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은 자기 스스로 대리 행위를 하여 본인의 맡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은 본인한테 혹여 복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 대리인은 이 복대리인을 선임함으로 인하여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의 범위를, 근거를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대리인의 책임. 또 하나는 뭐냐면 대리인은요, 이 복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언제나 있을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 행위를 대리인이 언제나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걸까? 그러면 과연 복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뭐라 그러냐? 그걸 복임권이라 그래요. 그 복임권이 모든 대리인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논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리인의 복임권 인정 여부, 이거와 복임권 인정할래 말래, 이거 하고 만약에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어디까지 쳐야 될까? 이게 이제 논의의 핵심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기는 이론적인 측면입니다. 개념 공부하는 거죠. 복대리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그 성격, 성질, 그죠?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여기는 뭐냐? 현실적으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그게 복임권의 문제예요. 만약 인정된다면 책임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본인한테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그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우리 민법상의 대리인은 두 가지가 있겠죠. 크게 보면, 그죠? 임의 대리인하고 법정 대리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임의 대리인은 과연 복임권이 언제든지 있나? 만약 인정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에게 복임권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만은, 자, 임의 대리인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리인이라는 임의 대리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바로 본인의 전폭적인 신뢰가 없으면 임의 대리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의 지위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일시킬 수 있는 복임권,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성격상. 즉 본인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당사자는 임의 대리인밖에 없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복임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복임 행위를 하지 않겠죠. 못하겠죠. 그러면 결국 책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런데 임의 대리인에게 예외적으로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 복임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인정할 필요, 예외적인 사유가 뭘까? 여기에 우리 민법은 두 가지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임의 대리인이 본인한테 미리 사전에 승낙을 받아서 자기가 대리인, 자기가 믿는 사람을 시킬 수 있겠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죠.
본인의 승낙을 받았을 때는 임의 대리인이 복인권을 행사해도 무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임의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때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두 가지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복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이때는요, 책임을 져야겠죠. 어떻게 책임지냐? 자, 이렇게 복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됐다면 최소한 선임할 때도 제대로 된 사람을 선임해야겠죠? 그래서 선임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선임을 잘해라. 또 선임했다 하면 내버려두면 안 되죠.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선임도 잘하고 감독도 잘해야 되는데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즉 과실이 있으면, 부주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못했거나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에 따른 과실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라. 이게 임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다만 만약에요, 여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 이 본인이 말이죠, 아예 지명을 했네요. 지명. 본인이 야, 저 사람을 대리인이나 저 사람을 그냥 복대리인 선임시켜가지고 일 시켜라 라고 본인이 지명했다면 그 지명에 쫓아서 복임 행위를 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면책이죠. 책임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요, 신식에 반하는, 자, 이 지명이 했잖아요. 본인이, 그죠? 본인이 지명한 그 사람이 부적임임을 알았거나 또 불성실함을 안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안 경우, 누가 알아요? 임의 대리인이 안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임의 대리인은 뭐 해야 되죠?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해임이나 통지를 게을리했을 때 이때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은 책임을 안 지지만 이럴 때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 본인의 지명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본인의 지명에 쫓아서 했을 때 이렇게 책임한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요. 법정 대리인은 본인인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해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동의도 해줘야 되고, 어떨 때는 대리행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지위는 또 자기 멋대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법정 대리인은 본인, 즉 제한 능력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처리해줘야 할 그러한 지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복인권이 무제한으로 인정해야 된다. 무제한으로 인정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했다면은 복임 행위를 했으니까 복대리인을 선임 감독, 이 문제가 아니죠. 자주가 무조건 철저하게 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법정 대리는요, 자기의 잘못 따지지 말고 본인한테 손해가 나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책임을 매겨요. 그러니까 권한을 무제한으로 주는 대신에
그죠? 복인권을 무제한으로 주는 대신에 책임도 무제한으로 책임을 지운다.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으로 주고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로 인하여 자우지간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자기 즉 이미 법정 대리인에게 잘못이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본인 제안는지한테 손해배상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자기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복임행위를 했을 때요.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요. 이때는 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있는 임의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복임행위를 했다 할 때 책임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원인이 같다면 책임도 같아야겠죠. 이럴 때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감경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임 제대로 못했다거나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하는 이러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만큼 줄여줍니다. 그죠?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이렇게 책임을 감경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범위,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범위, 그죠? 이렇게 우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서 이해해 두셔야겠어요. 대리인이 복인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정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복인권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어디까지 질 거냐, 책임 범위, 과실 책임을 물을 거냐, 무과실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 책임을 면제해 줄 거냐, 이런 문제들을 여기에 정리를 해 두시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복대리인이 선임되면요, 복대리인과 관계요, 상대방과의 관계, 그 다음에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법률 관계는 이렇게 보면, 자,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는요,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본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마치 대리인과 똑같은 지위로 상대방과 거래한다, 그죠? 이렇게 할 거다. 그 다음 복대리인과 대리인 사이, 본인과의 관계는요, 그래요. 본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일을 처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또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에서는요, 그래 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대리인이 감독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해버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복대리인이 발생했으니까, 복대리권이 발생했으니까,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해버린다. 그리고 대리인이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복대리인이 뭔가 잘못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임행위를 철회해버려가지고 복대리인 자리에서 내려앉혀버려야죠. 그래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대리인이 감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 복대리인은 다시 복임행위 할 수 있는가? 그죠? 복대리인이 다시 복임행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복복행위입니다. 그죠? 복임행위. 이게 되겠죠? 자, 이게 가능할까? 여기는 뭐예요? 이 복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임의 대리인. 그러면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우리는 여기 있죠. 복인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 보니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 인정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복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 대리인 할 수 있는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복대리인이 본인을 승낙받거나 또는요 복대리인 스스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이거와 같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 원인은 뭘까? 요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원인. 그것은요, 복대리인 자체의 대리권 소멸 원인이
이거 될 것이고요. 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원인 이것도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대리인이 복위명의를 철회해버려도 대리권 소멸하겠죠. 이렇게 그죠? 철회해도 이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참 많다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세 파트에 각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쭉 살펴보면 79페이지에 복대리인의 의미 성질에 보시면 여기는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는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복인권과 복임행위 개념 정리했고요. 양갈로 1번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임행위는 대리권이 병존하면서 대리권이 하나 설정되는 그러한 행위로서 해석해야 된다 해서 병존적 설정행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갈로 2번 여기에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이름을 해야 된다. 현명할 때 그죠? 세 번째 양갈로 3번 복대리권 즉 복대리인의 대리권이죠. 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이 말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해야만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범위 안에서 존속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입니다. 언제나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자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렇게 물론 여기서 우리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복대리라는 이 대리인도 대리제도예요. 대리제도 안의 문제니까 여기는 유권대리에 관한 법리 삼명관계 있죠. 유권대리 그리고 무권대리 그리고 표현대리 다 적용됩니다. 그죠? 모두 적용. 그죠? 대리제도이기 때문에 그죠? 대리제도. 그죠? 복대리도 대리제도니까 유권대리에 관한 삼명관계, 무권대리, 표현대리 모든 내용이 다 복대리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관념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보행권과 그에 따른 책임은 우리 민법 규정에 아예 미리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래서 80페이지 보면 임의 대리인의 보행권과 그에 따른 책임은 원칙은 보행권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져야 되고 다만 본인의 지명에 쫓아서 본인의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때는 원칙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뻔히 알면서도 통지하지 않거나 그 복대리인을 해임하지 않아서 그대로 놔둠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법정대리인에 있어서의 복임권은 언제나 무제한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책임도 그러면 무제한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으로 지운다.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복대리의 내용인데 여기는 삼명관계예요.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의 사이와 똑같습니다. 본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이때는요 본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현명주의라든지 그대로 적용돼야겠죠. 그 다음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 관계에서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감독하겠죠. 선임하니까 감독관계로 존재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1페이지 제류에 보면 복대리인의 복임권 이것은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복대리인이 다시 선임하는 사람은 복복대리인 이래 되겠죠. 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역시 뭐예요? 임의 대리인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죠. 임의 대리인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복대리권 소멸. 이 복대리권 소멸이라는 것은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거였다 했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 그 다음에 복대리인 대리권 자체의 소멸 사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임행위를 철회해버려도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랬죠. 이 내용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복대리 제도를 쭉 정리했어요. 복대리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대리 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대리 사명관계, 그 다음에요 무권대리, 그리고 표현대리, 모든 제도가 복대리에 다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리 제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복대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